제가 앞선 영상에서 불가능한 가능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 경험담이랑 또 제가 그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쓴 글을 봤을 때 이거 내가 경험한 거랑 좀 비슷한데? 그랬던 글들을 몇 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쓴 글이고요. 저는 좀 그걸 바람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동반결절에서 뭐 전기신호가 빡 오잖아요. 근데 그 이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 안에서 뭔가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그냥 뭐 느끼려고 노력했지만 노력하는다고 해서 그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제대로 된 방법을 뭐 해서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순간이 올 때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누구든 그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좀 바람같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바람처럼 뭔가 내 안에서 엄청 내가 똑같이 현실이지만 좀 현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좀 현실을 찍고 솔솔 현실을 찍고 이렇게 뭔가 들어오는 듯한 그런 좀 이상한 느낌과 저는 그걸 좀 바람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는 내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고 그게 나한테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지배하는데 근데 나도 모르는 나를 내가 알게 되면 그건 나도 모르는 나가 아닌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흔적밖에 안 남잖아요. 내가 알게 된 그 흔적이 남을 뿐이지만 그걸 단서로 내가 아닌 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내가 아닌 나가 뭔지는 알 수 없잖아요. 아는 순간에 그게 아니게 되는데 어떤 그런 기분들이었던 것 같고 전 그게 바람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그 바람의 흔적이 있지. 그 바람의 흔적이 있지. 그 바람은 정말 아름다워서 흔적조차도 정말 아름다우니까. 그렇지만 원래 그 바람은 불어오는 그 바람이다. 불어오는 수많은 바람 중에서도 불어오는 바로 그 바람. 절대적으로 하나인 것. 과거, 현재, 미래를 단숨에 가로질러 오는 것.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를 더하면 다시 0이 되는 것.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 아름다움 그 자체인 것. 다시 흔적들을 더듬어 그뿐이라 해도 쫓는 것을 도저히 그만둘 수 없다. 그 바람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불어오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흔적이 있다는 건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어떤 새로운 나인 거예요. 몰랐던 나인데 이제는 알게 된 나. 근데 여전히 모르는 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 흔적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모르는 나는 어떤 계속 불어오고 있는 바람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부정할 수 없어. 근데 그걸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느낌이었고 그 바람이나 그런 내가 모르는 어떤 불가능성 절대 닿을 수 없는 그 완전성이 저는 되게 닿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왠지 상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절대적으로 하나이고 막 뭔가 동시성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 영원하고 전부이고 무엇이라 하면 것이 된다는 걸 1을 더하면 0이 된다고 내가 말을 한 것 같고 이거다 하는 순간 새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되게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글이고요. 이것과 제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글들을 만나게 돼서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보고 비슷한지 아닌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걸 적은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되게 특이해가지고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좀 추려서 몇 개만 한 두세 개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 최초로 필즈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을 받은 엄청 대단하신 허준이라는 분이세요. 유퀴즈에도 나왔던데.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왜 한국은 좀 진짜 뛰어난 천재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상이 뭐 평화상만 있고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 되게 뛰어난데. 그래서 근데 그런 평가가 있잖아요. 완전 최상위권 인재는 없다. 근데 중간형 인재가 되게 많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저희 한국계로서 한국에 산 기간도 오래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한국식 교육도 받았잖아요. 서울대까지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필즈상을 받았다는 건 엄청 대단한 건데, 이 진짜 기가 막히게 저랑 또 인연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저 혼자 생각하는 인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 조회수 너무 낮아. 오늘 좀 그런 게 아쉽긴 해. 이게 되게 흥미로운 글인데 왜 이게 되게 이슈가 안 될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인류가 엄청나게 거대한 수학적 구조물을 건축해왔는데, 그것들도 어떤 특정 개인의 마음속에서 그 씨앗이 심어져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더 크게 자라는, 완전히 내적으로 생성된 구조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생겨났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또 외부에 있는 거를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자연적으로 있는 걸 얼기설기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마음이랑 어떤 정신에서부터 뭔가 물질을 도출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떠나서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정확하게 기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란 도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더 나중에 전문가의 단계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혹은 발견해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인식 불가능한 어떤 영역을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는 행위인데, 어차피 뭘 해도 불완전하게 인식할 건데, 그것을 인식한 어떤 도구에 무슨 우열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은 되게 수학이란 도구가 거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라고 판단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서 엄청 제가 놀랐는데, 좀 약간 감동도 했는데,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문화된 지식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은 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가 많죠. 본인이 어떤 것들을 인식하고 있고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서로 다른 멀리 동떨어진 분야나 주제 사이의 평행 관계나 연관성 같은 것들을 찾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하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인지하는지 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즈상 받은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 아닌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그런 두뇌 활동을 위해서 여백을 주는 삶을 연구자들이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자신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이거 증거 아닌가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워서 가져왔고요. 또 아까 전에 제가 되게 기가 막힌 인연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다음 영상에 바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뭐 기가 막힌 인연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진짜 뜬금없이 산 어떤 책이었는데, 그 책 제목은 학문의 즐거움이고요. 이 저자 교수님은 일본인인데,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나카 헤이스가? 히로나카 헤이스케인가? 하여튼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저 이거를 되게 한 10년 전에 제가 책을 사서 읽고 좀 뭔가 미쳤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왜 이분이 허준이 교수님이랑 관련이 있냐면, 저는 이분도 따로 알고 허준이 교수님도 따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허준이 교수님이 원래 되게 방황도 많이 하고 심지어 서울대도 물리학과를 갔었대요. 수학자가 돼야겠다. 수학과를 계획하고 갔던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이분이 서울대에서 이렇게 막 방황을 하고 있다가 서울대 어떤 그냥 초청 강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글을 쓰신 그 일본인 분이 오셨던 거예요. 그 일본인 분 수학자였거든요. 이분도 필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일본인 분이 그냥 초청 강연이었나? 아니면 뭐 초빙 교수로 오셨나? 그래서 이제 허준희 교수님이 그냥 심심해가지고 그냥 한번 강연에 들으러 가볼까 해서 간서 그 교수님을 봤는데 뭔가 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물리학과 있다가 바로 수학과로 전과해가지고 그때부터 수학 문제를 막 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주상을 탔다는 게 되게 좀 늦가기 수학자라고 하고 거의 뭐 이런 말 예시까지 하더라고요. 허준희 교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쓰신 어떤 그 일본인 교수한테 감명을 받아서 수학과로 전과해가지고 진짜 평생을 연구한 수학자들도 받기 힘든 필수상을 받았는데 그게 마치 되게 뭐라더라 뭐 테니스 같은 운동을 되게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를 엄청 늦은 나이인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시작해가지고 뭐 대학생 때 뭐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거 똑같다라고 말해줘도 엄청 놀라워했는데 둘이가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감명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로서는 되게 신기한 거죠. 이 두 분은 절대 저를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감명받았던 그 어떤 글이 있는데 그 교수님한테 똑같이 감명받아가지고 스승님으로 두고 다시 시작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허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또 내랑 생각이 비슷하더라. 물론 저는 필기상 못 탔지만 어쨌든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또 제가 이게 글을 가져왔는데 그 헤이스케 맞는 것 같아요. 히로아카 헤이스케 교수님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상을 받은 게 특이점 해소 이론이었는데 어떤 거냐면요. 우리 왜 롤러코스터를 보면 그게 그림자로 보면 이제 롤러코스터는 막 되게 철도잖아요. 철도.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이 교차를 하면 점이 뾰족뾰족한데 어떤 수학적 계산을 되게 그러니까 수학은 이렇게 질량을 여러 가지로 변환시켜가지고 뭔가 추론하잖아요. 그 뾰족뾰족한 점들이 이제 특이점인데 이 뾰족뾰족한 점들을 하나하나 다 고려하려면 계산이 이렇게 매끄럽게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좀 같은 양을 가진 곡선으로 변환시켜야 되는 게 공식들인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걸 해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교수님이 왜 그 특이점을 해소하는 그 난제에 왜 꽂히셨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그 특이점 해소를 이론을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설명할 때 들었던 게 약간 뭐 롤러코스터랑 뭐 그림자인 그 관계잖아요. 그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진짜 우연하게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물체의 그림자에 생긴 특이점은 사실 부처 세계의 그림자인 현세에서의 수많은 번뇌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따라서 특이점을 해소하는 것은 현세의 번뇌를 해소하고 부처의 차원에 도달해서 그림자를 지배하고 있는 인과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되게 웃긴 생각이고 황당하겠지만 당시 나는 수학의 문제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되게 흥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뭔가 좀 그런 걸 해결하고 싶다는 어떤 자기 혼자만의 그런 갈망, 욕망 어떤 그런 게 내적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러 일으켜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분은 만약에 이걸 푼다면 4,000년이나 되는 수학의 역사에 대단한 업적으로 남을 거다. 이게 엄청난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나는 결국 그 꿈을 실현시켰다. 이 특이점 해소의 정리는 되게 대단한 거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특이점 해소만을 연구해온 것은 아니다. 또 끊겼네. 또 끊겼네. 어쨌건 마지막에 보면 이게 진짜 더 재밌어요. 나는 특이점 해소만을 연구해온 것은 아니다. 내가 배우고 연구해온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훈련이 그 특이점 해소를 향하여 수렴해 갔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느낌이다.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그 불가능성이 계속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그거에 좀 가까이 일치되면 우리는 엄청난 행복, 쾌락을 느낄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면 좀 알아보기 힘들지만 가까이 가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나이고 나로서 돌아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기서의 어떤 쾌락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살았다고 지나고 보니 그거를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가능성을 하나를 향해 갔고 모두가 그렇게 향해 살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향하면 되게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되게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려는 작업도 이런 작업이고요. 남이 갖다 만든 거, 이미 있는 거 그거 내 것처럼 저는 착각해서 쓰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내 마음 안에서 불러오는 나만의 바람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고요. 마지막은 어떤 분 강연에서 제가 들고 온 글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몸 안에 그러니까 춤을 만드시는 분이고 대단하게 그 춤을 만드는 사람이 좀 많겠어요. 그중에서 되게 인상 깊은 춤을 너무 유니크하고 독창적인 춤을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몸 안에 동작을 갖고 있다. 내가 동작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미 몸 안에 동작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몸 안에 동작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커지면 그 전체가 다 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말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불가능한 가능.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불가능성에 완전히 다가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면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되게 멋지고 엄청난 쾌락을 취할 수 있고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더 진실되지 않아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고유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내가 남이 만든 틀에 내가 만든 틀이 아닌 거기에 내가 어떻게 꼭 맞춘 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든 무언가를 그러니까 고유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든 무언가를 다 창조를 해서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이고 아주 행복할 거라는 거죠. 제가 가장 주장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고 어떤 제 이론과 비슷한 어떤 결이 비슷한 글들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